2025년 7월 17일 오후 이탈리아 동부 해안 모터 패러글라이더 한 대가 아드리아 해 위를 날고 있었다. 고도 약 300m. 기체가 갑자기 팽이처럼 회전하기 시작했다. 1초, 2초, 3초 제어 불능이었다. 목격자 미렐라 이바노프는 두 어린 자녀와 함께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처음엔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조종사는 56세 오스트리아인 남성이었다. 그의 이름은 펠릭스 바움가르트너. 13년 전 이 남자는 우주에서 지구로 뛰어내려 음속을 돌파한 전설이었다. 2012년 10월 14일 뉴멕시코 사막 상공 39km. 펠릭스는 캡슐 안에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지구의 곡률이 보였다. 하늘은 완전히 검었다. 발 아래로 뉴멕시코 사막이 작은 점처럼 보였다. 고도 38,969m. 에베레스트를 4.4개 쌓아 올린 높이. 여객기가 나는 고도의 4배. 우리가 비행기 창밖으로 보는 구름보다 훨씬 위였다. 이 높이에서는 대기 밀도가 지상의 1%도 안 된다. 기압 0.018 psi. 지상 기압의 100분의 1. 온도는 영하 56도. 우주복 없이는 10초 안에 의식을 잃는다. 혈액 속 산소가 기체로 변하며 혈관이 팽창한다. 소위 암스트롱 라인을 2배나 넘어선 고도였다.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펠릭스. 무전기에서 조 키팅거의 목소리가 들렸다. 펠릭스는 43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했다. 캡슐 감압, 생명 유지, 장치 분리, 산소 공급 확인. 우주복 내부 온도는 영하 72도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 성층권, 상층부는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첨단 압력복이라 우주 비행사들이 입는 것보다 가볍고 유연했지만 그래도 이 안에 갇혀 있으면 숨이 막힌다. 펠릭스는 폐소 공포증이 있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거의 중단될 뻔했다. 헬멧 바이저를 닫으면 극심한 불안감이 몰려왔고 스포츠 심리학자와 수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펠릭스는 5살 때 낙하산 아래 매달린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40년 후 그 그림은 현실이 됐다. 문이 열렸다. 펠릭스는 캡슐 가장자리에 섰다. 전 세계 800만 명이 유튜브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고 77개 TV 채널이 동시 중계했다. 그는 엄지를 치켜들었다. 그리고 뛰어내렸다. 자유낙하 4분 19초. 처음 34초 동안 펠릭스는 음속을 돌파했다. 시속 1357.6km. 마하 1.25. 항공기 없이 인간의 몸만으로 음속을 돌파한 최초의 순간이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했다. 성층권의 공기 밀도가 극도로 낮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스카이다이빙의 종단 속도는 시속 약 320km. 하지만 이 고도에서는 공기 저항이 거의 없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펠릭스의 몸이 회전하기 시작했고 고도 19,000m 부근까지 계속 회전했다. 플랫스핀이었다. 도저히 통제할 수 없었다. 원심력 때문에 의식을 잃을 수도 있었다. 더 낮은 고도로 내려가자 공기가 두꺼워졌고 펠릭스는 자세를 안정시켰다. 4분 19초 후 낙하산을 펼쳤다. 10분 후 뉴멕시코 사막에 착지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먹을 지켜들었다. 세상 꼭대기에 서 있을 때 당신은 겸손해진다. 더 이상 기록 경신 따위는 생각나지 않는다. 과학 데이터 수집도 생각나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만 원한다. 살아서 돌아가는 것. 펠릭스 바움가르트너,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출생. 16세 때 첫 낙하산 점프. 오스트리아 군에서 낙하산병으로 복무했다. 1990년대 그는 베이스 점프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999년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에서 점프. 건물에서의 최고 높이. 낙하산 점프 세계 기록. 1999년 12월 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예수상에서 29m 높이 점프. 그리고 2003년 7월 영국 해협 횡단 고도 9,800m. 펠릭스는 등에 탄소 섬유 고정익을 달고 뛰어내렸다. 시속 360km로 가속했다. 수평 4m를 나아갈 때마다 수직 1m씩 낙하했다. 4대1 활공비 영하 42도. 가이드 항공기를 따라 36km를 날았다. 6분 22초 만에 프랑스 칼레에 착륙했다.
외부 동력 없이 영국 해협을 건넌 최초의 인간이었다. 14개의 세계 기록. 펠릭스는 말했다. 모든 미션에서 만약에라는 시나리오 리스트를 만들었다.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과 대응 방법. 하지만 내가 두려워했던 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바로 리스트에 없는 것들이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나는 미션을 중단한다. 지금까지 항상 그랬다. 2025년 7월 17일. 그날 펠릭스는 이탈리아 동부 해안 포르토 산텔피디오에 휴가를 왔다. 모터 패러글라이더를 즐기려 했다. 엔진이 달린 동력 패러글라이더, 패러모토였다. 사고 몇 시간 전 그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글을 올렸다. 바람이 너무 강하다. 그도 바람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1000번이 넘는 점프, 수백 번의 위기. 그 경험이 그에게 말했다. 나는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날 그 확신은 틀렸다. 그날 아드리아해 연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었다. 풍속 시속 40km 이상. 모터 패러글라이더를 하기엔 위험한 수준이었다. 2012년 그에게는 300명의 전문가가 있었다. 43개 항목의 체크리스트. 실제로 2012년 10월 9일 그는 캡슐에 앉아 발사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풍속 시속 40km의 돌풍이 불자 전 세계 생중계 앞에서 즉시 중단했다. 5일을 더 기다린 후 성공했다. 2025년 그는 혼자였다. 체크리스트도 없었고 팀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경험만 있었다. 하지만 그날 그는 날기로 결정했다. 오후 펠릭스는 이륙했다. 고도 300m 부근 아파트 100층 높이. 갑자기 강한 돌풍이 불었다. 기체가 회전하기 시작했다. 플랫스핀이었다. 13년 전 성층권에서 겪었던 바로 그것.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고도가 너무 낮았다. 성층권에서는 19,000m의 여유가 있었다. 자세를 바로잡을 시간이 충분했다. 30초의 여유. 실수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300m에서는 10초도 안 된다. 아파트 100층 높이 추락 시간 겨우 7초부터 8초까지. 수정할 시간 따위는 없다. 펠릭스는 통제를 회복하지 못했다. 목격자 미렐라 이바노프가 그 장면을 똑똑히 봤다. 팽이처럼 돌기 시작했죠. 그대로 추락했고 굉음이 들렸어요. 모터 패러글라이더는 르 미모제 호텔 수영장역 목조 구조물에 정면으로 충돌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한 여성 직원이 날아온 파편에 맞아 목을 다쳤다. 펠릭스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 후 2025년 10월 6일 검찰 최종 조사 보고서가 발표됐다. 사고 원인, 인적 오류. 모터 패러글라이더 기체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었다. 부검 결과 심장마비는 아니었다. 펠릭스는 강풍 경고를 알고도 비행했고 돌풍을 만났을 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모터 패러글라이더는 등 뒤에 15kg에서 25kg의 엔진과 프로펠러를 메고 다닙니다. 이 무게가 조종사 뒤쪽 높은 위치에 있죠. 강풍의 회전이 시작되면 그 무게 때문에 원심력이 증폭됩니다. 통제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고도가 낮으면 비상낙하산을 펼칠 시간도 없습니다. 레드불은 추모 메시지를 발표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성장했고 당신도 우리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함께한 하루하루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동료로, 충실한 동반자로, 무엇보다 친구로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펠릭스 바움가르트너, 성층권 39,000m에서 음속을 돌파하고 살아남은 남자. 조건이 맞지 않으면 중단한다. 그것이 그의 철칙이었다. 2025년 7월 17일 그는 그 규칙을 어겼다. 그리고 300m 상공에서 죽었다. 39,000m의 130분의 1 높이에서 전설은 이런 말을 남겼다. 때로는 정말 높이 올라가야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다. 2012년 10월 14일 그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그것을 깨달았다. 2025년 7월 17일 그는 에펠탑 높이에서 그것을 잊었다.